안녕하세요. 저는 N브로스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나동훈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창업한 게임 개발 스타트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와 저희가 제작 중인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창업해서 저희는 바로 그 다음 달에 엔젤 투자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지원까지 한 2개 정도를 진행하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게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엔진이 있었는데요. 그 엔진 개발을 완료했고 그 엔진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2억이고요. 임직원은 저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저희 개발팀에서 만들었던 게임은 지금 저희가 만들려는 게임이 기반이 됐던 육성형 게임들인데요. 제일 처음에 도전했던 게임은 강아지를 키우는 마이독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퍼피라는 게임을 했고요. 앞에 강아지 게임과 뒤에 강아지 게임의 다른 거는 앞에 강아지가 단순히 만져주면 움직이는 형태의 강아지였다면 뒤에 있는 강아지는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강아지 종별로 또는 유저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의 강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게임을 만들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게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핵심 인력은 네오이즈 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이 주로 모여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게임은 2012년에 만들었고요. 2012년이면 지금처럼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3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볼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매출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지만 다운로드는 720만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도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독스라고 검색하시면 이 게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만들었던 프로젝트 퍼피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아지가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동작도 좀 다양해지고 컨텐츠도 좀 풍부해진 형태의 강아지 게임으로 저희가 진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게임은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아바타 개념의 주민을 키우는 형태로 지금 저희는 게임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민을 생성하고 주민들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저희 게임에서 필요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주민이 알아서 살아가는 형태의 게임 플레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소개를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육성 시뮬레이션 기반의 SNG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 개발팀과 제가 고민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성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이 게임에 느끼는 감성의 끈이 끊어지면, 즉 교감이 되지 않으면 유저들은 이 게임에서 이탈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픽적인 측면에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타겟은 여성 유저가 한 60%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유저가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성 유저도 모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특징은 아바타를 키우는 육성 시뮬레이션의 게임과 이 아바타들이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온 형태의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바타들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면 마을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게임의 흐름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바타들은 MBTI 성격 테스트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할 때 성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럼 그 부여받은 성격을 통해서 각자 행동 패턴을 가지고 아파트란 공간에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이 아바타와 아바타 간에 교류가 생기거나 교감이 생기면 서로 한 아파트라는 공간에 모여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셜 그래프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게임 시장을 이끌었던 게임들은 진가 형태의 SNG 게임들이나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룰러스카 이런 게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나오는 SNG들도 보면은 소셜 그래프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저와 이 유저가 서로 한 번씩 도와주는 형태의 소셜 그래프에서 더 이상 진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소셜 그래프는 이 유저들은 각자 복수의 주민을 키울 수 있고요. 이 주민들끼리 먼저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되는 과정에 유저와 유저가 친구가 되는 형태의 소셜 그래프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유저가 키우는 아바타들은 친구와 친구를 연결해주는 인간 세상에서의 소개팅의 주선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유저는 작은 섬을 하나 받게 되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와
아파트와 주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캐릭터 컨셉은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똑같이 만들라기보다는 얼추 비슷하게 만들었더니 친구가 와서 야 이거 너 걔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캐릭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에서 보시면 뭐 닌텐도나 위 같은 데서 만들었던 캐릭터 컨셉이라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외형을 커스터마이징 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MBTI 기반으로 성격을 체크하게 되고요. 뭐 가령 제가 제 옆에 친한 친구를 상상해서 아바타를 만들고 그 친구의 성격을 콤보박스 형태로 체크를 해주면 그와 비슷한 성격의 아바타가 생성이 되고 그 아바타들은 각자 아파트라는 공간에 한 명씩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아바타들은 그 성격으로 부여받은 행동 패턴에 따라서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요. 친해지게 되면 서로 모여서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서로 연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일단 관전이라는 재미에서 먼저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관전을 하다 보면 아바타들은 유저에게 소망이라는 걸 발현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게임에서는 뭐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령 놀아달라는 소망을 얘기하거나 이 친구는 다른 아바타와 관계를 형성해달라는 소망을 발현한 거고 이 친구는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는 소망을 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런 소망을 해결하면서부터 게임이 본격적으로 플레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재봉틀을 구해달라는 아바타가 있었는데 이 아바타에게 재봉틀을 구해다 주면 이 아바타는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물품일 경우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봉틀을 통해서 옷 같은 걸 얻게 되면 이 옷은 어디에 쓰이냐면 203호 미나랑 데이트하고 싶다라는 저런 소망을 발현한 아바타에게 203호 미나를 유저가 찾아서 그 아바타의 성향을 봤더니 옷을 멋지게 잘 입는 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다라고 하면 저 옷을 저 친구한테 줘서 보내면 이제 이 아바타와 아바타끼리 좀 더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연인이 되고 뭐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게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발전은 아바타들은 소망을 발현하게 되기 때문에 소망을 해결해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직업을 많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재화가 쌓이면 이렇게 좀 볼 게 없었던 마을이 점점 풍성한 마을 형태로 발전하는 형태로 경영 시뮬레이션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바타들의 경제 활동은 좀 다른 게임들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요. 보통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 일을 시킬 때 아바타를 들여다가 그 건물에 보내면 이제 일을 하는 형태로 직업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저희는 이 아바타들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직업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그 공고를 가지고 아바타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이 아바타들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나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 피로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형태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뭐 일의 숙련도가 쌓이면 메뉴가 많이 생기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 형태로 직업 숙련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숙련도는 뭐 견습 요리사나 초보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숙련도가 쌓이게 되면 점점 많은 재화들을 유저에게 벌어다 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앞에서 소셜 그래프에 차별화를 두겠다고 말씀드렸던 걸 설명하기 위해 만든 건데요. 저 왼쪽에 있는 유저는 뱃살공주라는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저 뱃살공주라는 아바타가 생갈주스가 먹고 싶다는 소망을 발현을 했어요. 근데 저 유저의 마을에서는 뒤져봐도 생갈주스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생갈주스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색을 통해서 이 생갈주스를 만들 수 있는 유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박보검이라는 유저가 키우고 있는 이 아바타를 찾아가서 생갈주스를 사다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생갈주스를 팔았던 저 아바타는 자기한테 생갈주스를 사갔던 다른 유저의 아바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저 간에 이런 소셜 그래프가 형성되는 형태로 게임의 소셜 그래프를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게 이 유저와 이 유저 간에는 아바타들끼리 친구가 돼서 교감을 갖고 친구가 되고요. 아바타들끼리 관계가 형성되고 친구끼리 관계가 형성되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재미 포인트는 일단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바타들이 아파트에 살아가는 걸 관찰하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바타의 인생에 관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성 게임을 저희는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바타들을 육성시키는 재미고요. 궁극의 육성은 애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육성의 과정이 저희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재미 포인트는 저희 게임에서 유저는 총 40종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지만 한 유저는 12개에서 15개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다른 유저와의
그 소셜 그래프를 통한 활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생성되는 주민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물음표 형태로 정보가 알려지지 않지만 게임을 통해서 아바타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사다 주고 하다 보면 이 아바타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주민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뭐 놀아달라고 발언할 경우 미니 게임들을 통해서 놀아준다거나 뭐 같이 친구와 같이 직업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뭐 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컨텐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흐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을 생성하고 유저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형태로 게임이 흘러가게 돼 있고요. 재화의 흐름은 아바타들이 돈을 벌어오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유저는 아바타들의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데에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 비즈니스 모델은 유저는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모든 커스터마이징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는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아바타는 한 명의 아파트라는 공간을 받게 되는데 그 아파트를 꾸미는 것에 비즈니스 모델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SNG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BM이 잡혀 있고요. 좀 결제를 한 유저는 좀 빨리 마을을 키울 수 있고 결제를 못하는 유저는 좀 시간이 걸리는 형태의 BM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들이 발현하는 소망 중에 관계를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가 결제를 해야 되는 BM이 잡혀져 있습니다. 뭐 시장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에는 아직 이런 시장이 없어서 잘 못 보시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육성형 게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해부터는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인데요. 워낙 한국 시장이 지금 RPG 같은 것들도 어렵고 IP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개발 단계는 알파 버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쫄2 IR에 나와서 이런 IR 활동을 통해서 투자가 유치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을 뽑아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쫄투 IR에서 사실 게임 회사가 IR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없더라고요. 예. 네. 그게 그 참 게임은 약간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IR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하면서 어떠셨어요, 기분은? 일단 쫄2 나오기로 이제 하고 네. 다 봤는데요. 네. 게임이 없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요새 게임에 대한 투자가 워낙 얼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 게임은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다 너무나도 그 좀 국한된 어떤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쉬운데요. 네, 사실 시연하는 게 제일 좋긴 하고. 네. 예, 근데 흥행성도 네. 뭐 좌우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네. 일단 저희가 만들려는 게임은 어떤 차별화가 있고 뭐에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좀 만든 거고요. 예,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장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파괴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네. 제가 창업 전에 투자 사업팀의 일을 하고 있었고 네, 그 투자 사업팀의 일은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퍼블리싱할 게임을 소싱하는 역할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를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RPG 게임을 RPG 제작하고 있었어요. 위주죠. 그러니까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고요. 전 그게 좀 기회라고 생각했었고 해외 시장을 좀 봤더니 뭐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류의 게임이 잘 되고 있는 걸 봤었고 네, 근데 그거랑 똑같이 만들면 또 시간이 지나면 뒤처질 거라고 생각해서요. 네. 어떻게 소셜 요소를 넣어서 좀 다르게 가고 오랫동안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으로 이 게임을 선택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겉에 표방하는 거는 소셜 뭐 네. 그래프 이용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내용은 거의 RPG성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RPG 요소는 아마 네. 그 소망이라는 걸 이제 미션이라고 해서 좀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희는 육성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션이라고 한 거고요. 저희는 항상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성 시뮬레이션이라면은 사실은 앞에 아바타를 강조하게 되면 아바타 치장하는 쪽으로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랑은 또 이게 좀 육성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육성하고 관계 형성. 네. 예.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서 돌보고 있는 게임은 하나의 아바타를 생성해서 네. 개를 꾸며주고 공간을 꾸며주는 형태인 거고 그나마 심즈 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거랑 네.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는 좀 복수 아바타를 키우는 게 좀 더 차별화된 재미 요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유저와 유저가 연결될 수 있는 소셜 그래프적인 요소를 넣어주면 더 많은 유저와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출시 시기까지 총 개발 자금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세요? 한 15억 정도 있으면 15억 정도. 개발 완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요. 네. 지금 이 인력 구성은 몇 분이서 지금 개발하고 계시죠? 지금 개발자로는 10명 있고요. 예. 네, 저도 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한 11명 정도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런칭할 계획을 갖고 내년 계시죠? 상반기 안에는 런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니라면 6월 이내 네. 일단. 네. 그럼 그 15억 중에서도 마케팅 비용으로도 좀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걸 염두해서 말씀드린 금액은 네. 아니고요. 일단 직접 서비스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지금 제가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퍼블리셔랑 같이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퍼블리셔 쓰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 많이 직-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게임 쪽 네. 투자 분위기하고 좀 연동돼 있는데요. 네. 네. 이제 그런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개발 완료까지 필요한 자금을 그 정도 예상한 거고요. 서비스 네. 할 때까지는 사실 저희는 이 게임이 마케팅을 RPG처럼 몇십억씩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진 사안은 않아요.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서비스 할 때까지는 한 5억 정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처음에 이제 아바타를 이쁘게 포장해서 그걸 몇 개 놔두고 친구들하고 관계 형성하고 네. 친구들도 찾아오게 만들려 그러면은 이뻐야 되는 네, 특성이 이뻐야 있잖아요. 됩니다. 네. 디자인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지금 투자나 어떤 인력 구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인력 구성에서도 예. 45% 정도는 디자이너들이고요. 예. 네, 지금도 투자를 받으면 저희가 뽑을 인력은 다 기획하고 디자인 인력 쪽으로 많이 세팅할 예정입니다. 네. 그 사실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IR 섹션에서 게임 회사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예비 투자자들 앞에서 한번 호소를 한번 해보시죠.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꼭 투자를 해주십사. 네. 예. 게임 회사를 차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게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90% 이상의 회사들이 RPG 게임을 만들고 있고, 그럼 90% 이상 게임의 회사들이 RPG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모두 다 성공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공을 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못 보신 장르고 안 해본 장르라서 리스크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엔진 작업만 8개월 작업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특허도 좀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엔진 위에 이제 컨텐츠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게임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랜딩이 된다면 오랫동안 서비스될 수 있는 게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바타성 게임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지금 시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